은퇴라는 단어는 한때 달콤한 안식과 자유를 의미했지만 막상 현실에 닥쳐보면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과 감정적 부담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70세가 넘은 은퇴자들에게 경조사 참석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마지막 다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의 덫이 되기도 한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월급이 들어왔고 지출을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고정 수입이 사라진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작은 지출이라도 누적되면 통장의 잔고는 빠르게 비어가고 결국 그 결과는 씁쓸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오늘은 경조사를 다니다가 결국 생활 기반이 무너져버린 한 70대 은퇴자의 사례를 통해 은퇴 이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김영수 가명 씨는 70세에 접어든 은퇴자다. 그는 평생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월급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왔다. 은퇴 후에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의 구멍은 바로 경조사였다. 그는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다. 직장 동료, 친척, 동네 지인, 교회 사람들까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늘 의리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했고 봉투를 내는 손길도 인색하지 않았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고 평생 함께해온 인연인데 어떻게 빠질 수 있겠나라는 그의 말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묻어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매달 수십만 원이 경조사비로 빠져나갔고 어느 순간 그가 의지하던 생활비의 기둥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는 은퇴 이후 소득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젊었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기에 경조사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정해져 있었고 이자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는 계속 이어졌다. 직장 후배의 자녀 결혼식,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 친척의 환갑잔치까지 이어지면서 김 씨의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지출이었지만 몇 년이 흐른 뒤 그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경조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결국 몇몇 경조사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씁쓸한 경험을 했다. 돈이 없으니 사람도 멀어지는구나라는 그의 한숨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68세 여성 박정자 가명 씨 역시 은퇴 후 경조사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사교적이고 활발해 인맥이 넓었다.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 모임에서 빼놓지 않고 활동했는데 은퇴 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큼 경조사 초청도 많았다는 점이다.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 꾸준히 경조사비로 나가다 보니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외식은커녕 병원 진료도 미루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그녀는 경조사 참석을 줄이고 연락을 피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빠르게 좁아지는 걸 체감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돈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고 박 씨는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졌다. 이처럼 은퇴 이후의 경조사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간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관계, 사회적 소속감, 자존감과 직결된다. 경조사에 빠지면 관계가 소원해질까 두렵고 참석하면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이 버겁다. 결국 은퇴자들은 돈과 관계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는 체면과 예의의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단순히 참석 여부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와 평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불편함을 알면서도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습관은 은퇴자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첫째, 경조사비를 포함한 지출 계획을 은퇴 전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용만이 아니라 경조사비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쓰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반드시 현금 봉투를 내야만 예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손수 쓴 편지, 작은 정성이 때로는 돈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셋째, 가족과 함께 경조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는 없으니 가족 내에서 중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지출을 관리하느냐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의 균형 위에 놓여 있다.
경조사는 단순히 돈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다. 그러나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방식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체면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오히려 스스로의 생활을 지켜내고 진정한 관계를 가려내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지도 모른다. 70세 은퇴자가 경조사를 다니다 통장이 비어버린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은퇴 이후의 구조적 문제다.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은 단순히 개인의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연결망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 이제는 경조사 문화를 재정립하고 은퇴자들의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은퇴자 스스로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고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노년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 아니라 진정한 평온과 존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선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사례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은퇴자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될 집단적 고민이 담겨 있다. 우리는 흔히 은퇴 이후를 경제적 수입의 문제로만 이해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흘러나가는 지출 구조에서 더 많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경조사와 같은 사회적 의례는 겉으로는 인간적인 교류이자 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사회적 비용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사라는 울타리가 지출을 분산시켜 주었다. 상조회나 단체 기금을 통해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줄었고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대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퇴 이후 그 울타리는 사라진다. 이제는 모든 부담을 개인이 직접 져야 한다. 따라서 은퇴 후 경조사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경조사 문화는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보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 장례식에 얼굴을 비추지 못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은퇴자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사회적 위치가 이미 약화된 상태에서 체면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다. 은퇴자들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의료비, 주거비,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상당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경조사비까지 겹치면 사실상 매달 고정비용처럼 지출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자산을 조금씩 줄여 쓰는 방식은 결국 몇 년 안에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퇴자들은 경조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 앞에서 양쪽 모두를 잇는 기로에 놓인다. 참석하면 통장이 비고 참석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고 외로움이 깊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일이다. 경조사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자기 원칙을 세워야 한다. 누구나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은퇴자의 가장 큰 약점은 체면 때문에 사람 때문에라는 이유로 한도를 지키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재정은 더 이상 누군가가 보충해 주지 않는다. 내 통장이 곧 내 삶의 안전망이다. 따라서 한도를 넘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재정립이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평생 함께한 인연이라면 진심 어린 관심과 정성으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전화를 걸어 축하와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봉투의 액수보다 마음을 더 크게 느낀다. 오히려 은퇴 이후 이런 방식의 교류는 더욱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경조사 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미 젊은 세대는 결혼식의 초대 인원을 줄이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치르는 추세가 늘고 있다. 장례식도 조문을 최소화하고 조용히 가족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의 반영이다. 개인의 삶과 재정적 안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은퇴자들에게도 긍정적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조사를 무조건 피하는 것도 무조건 다 가는 것도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심이 담긴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지혜와 원칙이 삶의 안정을 만든다. 경조사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통장 잔고를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세월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한 기본 전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다면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은퇴 후의 경조사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나는 돈과 관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원칙은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활 전략이 아니라 노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지혜의 여정이다.